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그림 자극으로 만나는 역사 인물과 직업 시리즈 3탄 물고기 박사 정약전.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물고기를 가장 좋아하나요? 가장 좋아하는 물고기 반찬은 무엇인가요? 부드럽고 짭조름한 굴비는 어린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물고기 반찬 중 하나죠? 아기 상어 노래가 만들어질 정도로 상어는 인기 최고 물고기예요.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어서 사랑받았던 흰동가리, 돌고래, 바다거북, 문어, 이렇게 바다에서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물들은 직접 보지 못해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네, 바로 해양수산과학자 같은 분들이 만든 바다생물백과와 같은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조선시대에도 물고기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역사인물과 직업 시리즈 3탄 물고기 박사 정약전. 우리는 오늘 조선시대 자산어보가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고 또 자산어보를 저술한 정약전과 현대 해양수산과학자의 공통점을 찾아볼 거예요. 재미있는 그림 자극이 곧 시작합니다. 물고기 박사 정약전. 집중하고 보세요. 물고기 박사 정약전.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순조가 왕이 된 지 1년 되던 해였어요. 정약전 약용 형제는 머나먼 곳까지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크게 반대했던 서학을 공부했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죠. 저 멀리 강진에 있는 야경이가 너무 보고 싶구나. 이제는 아우와 편지를 주고받기도 어렵고 누구와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인가. 밝게 떠있는 저 달을 야경이도 보고 있겠지. 흑산도에 온 지도 여러 해가 지났어요. 정약전은 바닷가에 나가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요놈 이름이 갈기라고 했나? 그라지요. 무사람들은 개찌렁이라 그랍디다. 이놈 이빨이 아주 갈고리 같구나. 아이고 선생님 조심하쇼잉. 갈고리 같은 이빨로 콱 물릴 수도 있을게요. 그래도 이놈이 물고기 잡는 데는 최고지라잉. 오메 벌써 입질이 와버렸네. 이놈은 쏨뱅이구나. 이놈은 볼락이여라. 다 비슷해갖고 헷갈릴 것인데 검은 것은 검초구, 붉은 것은 북쪽으로 부르지라. 쏨뱅이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달게요. 이렇게 헷갈려서야 온. 아따 선생님이 동의보감이라는 책처럼 딱 피면 이것이 뭔 물고기인가, 어디에 쓸 데가 있는가 딱 나오는 책 좀 써주시면 안 되겠어라? 이보게, 이 섬의 물고기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부들을 위해 물고기 도감을 만들면 도움이 될까 싶어 그러네. 선상님이 모르는 것도 있으신 게라. 내가 글 쓰는 건 자신 있네만 물고기에 대해서는 자네들이 더 잘 알지 않겠는가?
저기 위짝 대둔도라는 섬에 덕순이란 총각이 살지라. 뱃놈 주제에 책 좀 읽는다 하대요. 아니, 물고기 뱃속을 하나하나 들춰보고 다닌다는지 하도 낯을 가려 싸서 얼굴 보기가 힘들단께요이. 나를 대둔도로 데려다 주게나. 내가 가서 직접 만나보겠네. 나의 스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 정약전은 물고기 스승을 찾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둔도로 떠났어요. 어이쿠, 저것이 무엇인가? 어메, 선상님, 놀라셨으라오. 날쳐라오.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직접 눈으로 보다니 좋은 일이 생기려나. 대둔도에 도착한 정약전은 바닷가에서 한 총각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보게, 자네가 덕순인가? 허허, 장덕순이 만나보구만. 집으로 직접 가봐야겠어. 정약전이 장덕순의 집 앞에 서니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큰 배움의 도는 밝음에 있고 밝음은 덕이고 덕은 밝은 게? 으이구 갑갑하다 갑갑해.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그 배움의 도는 밝은 덕을 더욱더 밝게 함에 있으며. 그라고 깊은 뜻이? 저 선상님이 내 스승님이 되면 참말로 좋겠구만. 3일을 장덕순의 집에서 보내고 나니 낯을 가리던 장덕순도 정약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생선뼈는 왜 이렇게 늘어놓았는가? 요놈은 동해청어이고 요놈은 흑산도 청어지라. 청어가 서해에서도 잡힌단 말이냐? 여기서도 잡혀라. 겉모습은 같아 보인디 동해청어는 등뼈가 74마리이고 여구청어는 53마리인 것이 다르지라. 자네는 물고기에 대해 어찌 그리 잘하는가? 물고기를 잘 알아야 물고기를 잘 잡은 게요. 자네, 나와 함께 책을 만들어 보지 않겠는가? 자네는 나에게 물고기에 대해 알려주면 되네. 나는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 줌세. 선생님이 진짜로 글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뭐든지 물어보시란게요. 지가 물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라. 이제부터 자네 이름을 장대라 부르겠네. 창대요? 쭉쭉 나아가 큰 인물이 되길 바라네. 장대야. 예, 스승님. 이거 쓴 이름이 무엇이냐? 정어리지라. 청어랑 많이 닮았단게요이. 요놈은 여기서 만나는 홍어지라. 정약전과 장창대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산어보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자산어보에는 220여 종류의 바다생물 정보가 담겨 있어요. 자산어보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자산은 흑산이다. 나는 흑산에 유배되어 있는 처지기에 흑산이라는 이름이 무서웠다. 집안 사람들도 편지에 검을 흑자 대신 검을 자자를 써 흑산을 번번이 자산이라고 썼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자산어보는 흑산도의 많은 어부들과 바다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림 자극을 통해 정약전을 만나보았나요? 정약전이 만든 조선 최고의 물고기 백과는 자산어보입니다. 자산어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전에 우리 정약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정약전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우는
실학을 공부하는 실학자였어요. 정약용의 형이며 궁궐의 관리가 되는 대과에 합격하여 큰 벼슬까지 했죠. 서양의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정약전은 서양 종교인 천주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 신분의 차이가 심했던 조선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천주교를 심하게 반대했어요. 정조임금님은 정약전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천주교를 믿는 걸 알았지만 가볍게 벌을 주거나 눈 감아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약전을 총애하던 정조임금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 정약전은 서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넘기고 결국 동생 정약용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양에서부터 흑산도까지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곳 흑산도에는 정약전이, 이곳 강진에는 동생인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되었어요. 현재의 흑산도의 모습입니다. 한양에서 큰 죄를 짓고 온 양반이라니 섬 사람들이 반겨줄 리 없었죠. 정약전은 섬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섬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사촌서당이라는 이름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약전은 양반이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라 더욱더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죠. 정약전은 자산어보를 왜 만들었을까요? 섬사람들은 바다와 가깝게 지내지만 바다 생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서 자산어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산어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저기 쓸모가 많을 것이고 또 재산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며 라고 써 있는 것을 보니까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런 수많은 바다 생물이 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자산어보를 만들었습니다. 자산어보는 어떤 책일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자산어보는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종류의 생물들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상어도 있죠. 몇 가지의 바다 생물을 담고 있을까요? 226가지나 되는 바다 생물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게다가 아주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선 최고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죠. 자산어보는 총 3권인데 1권은 비늘이 있는 어류, 2권은 비늘이 없는 어류와 껍데기가 있는 어류, 3권은 기타 해양 생물류, 갯지렁이와 미역 같은 종류이죠. 그리고 물고기가 어느 길로 다니는지, 어느 계절에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산어보를 보면 고등어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고등어가 몇 월에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더욱 대단한 것은 등뼈의 개수로 어디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지 구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연구 방법은 서양보다 100년을 앞선 연구 방법이었다고 해요. 정말 자랑스럽죠? 자산어보에는 어떤 바다 생물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는 많이 달라요.
자산어보에 있는 내용으로 퀴즈를 낼 거예요. 어떤 바다 생물인지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첫 번째 바다 생물은 극치사입니다. 회색에 약간 흰 빛을 띄어요. 뾰족한 창 같은 이빨이 빽빽하게 4겹으로 들어차 있어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극치사라는 이름이 생겼어요. 느긋한 성질이에요. 맛은 굉장히 밋밋해요. 네, 바로 백상아리였습니다. 이번엔 비어. 새처럼 날개가 있어요. 이 특징 때문에 비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선명한 푸른색이에요. 날개를 펴서 날면 수십 보를 갈 수 있어요. 맛은 굉장히 싱거워요. 우리 그림 자극에서도 나왔죠? 네, 날치였습니다. 이번엔 해귀. 가끔 물 위로 떠올라요. 성질이 둔하고 느긋해요. 해귀를 잡으면 재앙이 온다고 믿었어요. 남생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바다 생물일까요? 네, 바다거북이였습니다. 해귀는 바다거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물고기의 정보가 담겨 있는 자산어보는 정약전 혼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림 자극에서도 봤듯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만들었을까요? 정약전은 섬 사람들을 위해 어류도감을 만들고자 결심했으나 물고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관찰하기를 좋아했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배를 타고 낚시를 배우고 물고기 배를 갈라보며 몸을 사리지 않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책을 쓰기 위해서는 더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어요. 정약전은 신분이 높은 양반이었지만 자신보다 아는 것이 많다면 어떤 사람이든 스승으로 생각하고 묻고 배웠어요. 자산어보에 기록된 장창대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신뢰할 만했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정약전은 장창대를 물고기에 대해서는 스승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창대와 정약전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자산어보를 완성해 나갔어요. 정약전이 세상을 떠난 후 자산어보가 잘 보관되지 못할 것을 예감한 정약용은 제자인 이청을 보내 자산어보를 다시 정리하게 하였어요. 이청은 자산어보의 내용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더해서 자산어보를 완성했답니다. 여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더한 내용을 이렇게 청안이라고 써서 표시를 해 놓았어요. 청안은 청이 덧붙였다 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자산어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여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조선 최고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산어보가 완성되고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지켜졌습니다. 오늘날의 관련 직업, 해양수산과학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다생물 백과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해양수산과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만드는 것이죠. 해양수산과학자인 황선도 박사입니다. 황선도 박사는 자산어보를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황선도 박사도 이렇게 많은 책을 저술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현대판 자산어보라고 칭할 정도로
바다 생물의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냈답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무너진 바다 생태계를 위해 사라진 물고기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멋진 과학자입니다. 자산어보를 만든 정약전, 현대의 해양수산 과학자인 황선두 박사. 많은 사람들에게 연구한 것을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선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역사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나는 놀이 시간입니다. 와! 첫 번째 놀이, 낚시 게임입니다. 바다 생물을 세어보세요. 창대가 낚시를 해요. 몇 마리를 잡는지 세어보세요. 연습 게임. 창대가 낚시를 해요. 이렇게 4종류의 바다 생물만 개수로 셉니다. 그리고 이렇게 4종류의 바다 생물은 세지 않습니다. 방해꾼이죠. 연습 게임 시작해 볼까요? 잘 세어 보았나요? 정답 확인! 정답은 2마리. 창대가 낚시를 해요. 두 번째 게임. 잘 세어 보았나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네, 정답은 5마리였습니다. 창대가 또 낚시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이번엔 조금 어려웠죠? 정답 확인해 볼게요. 모두 7마리였습니다. 두 번째 놀이, 우리 비밀편지 써볼까요? 자산어보에는 오적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적어 먹물로 글씨를 쓰면 빛나고 윤기가 있다. 단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말라 글자가 없어진다. 여기서부터 신기합니다. 이때 종이를 바닷물에 적셔주면 다시 먹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징어 먹물을 써서 비밀편지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비물, 활동지, 비밀펜,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비밀펜이 있죠? 활동지에다가 비밀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이 비밀펜은 아무리 써도 그냥은 보이지 않아요. 뚜껑에 있는 불빛을 비추면 글씨가 보입니다. 편지를 써도 보이지 않으니 비밀 이야기를 써서 마음을 전해볼까요? 이렇게 뚜껑에 있는 불빛의 전원을 켜면 글씨가 보여요. 다 쓸 때까지 화면을 멈춰주세요. 세 번째 놀이, 이 상어 종이접기입니다. 화면을 보고 잘 따라 해보세요. 상어는
이렇게 생긴 상어를 접어 볼 겁니다. 준비물은 활동지, 가위, 풀이 필요합니다. 먼저 활동지에 있는 상어를 모양대로 잘라요. 지느러미는 2개가 필요합니다. 다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요. 네모 모양으로 자른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펴고 또 반대쪽으로 돌려서 접었다 펴고 우리 십자가 모양의 자국이 남도록 반으로 접었다 펴주세요. 모서리를 가운데 점에 맞추어 접어요. 우리 방석 접기라고 하죠. 네 모서리를 모두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다 접었으면 뒤집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방석 접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와, 이제 다 되었어요. 뒤집어서 손가락을 넣으면 자리가 생기는데 이렇게 입체 모양을 봉긋하게 만들어 주세요. 4군데를 다 손가락을 넣어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뒤집으면 와, 상어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느러미를 붙여줄 건데요. 우리 풀칠이라고 써있는 곳에만 풀칠을 해서 양쪽에 모두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접을 때까지 화면을 멈춰주세요. 상어 종이접기를 완성해 보았나요? 이렇게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문화유산 자사노보입니다. OX 퀴즈 타임. 첫 번째 문제. 자사노보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어요. 맞았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죠? 자사노보는 정약전 혼자 만들었어요. 아니지요. 장창대와 정약용의 제자인 이청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자사노보는 정약전이 흑산도로 여행 갔을 때 쓴 책이에요. 아니지요. 우리 흑산도로 유배를 갔을 때 만든 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도 배워보고 신나게 놀아보는 역사놀이 시간 재밌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놀이로 만날지 우리 조선시대 소리꾼 이날치 기대해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